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론 배현순입니다. 네, 벌써 9장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의 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학습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유형별 기능과 특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각 유형별 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점검해 봄으로써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된 정책 및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학습의 목표는요. 장애인 복지시설의 유형별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한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역사와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네, 처음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문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원에서는 음, 그 장애나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노동이 가능한 빈민과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났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것이 조금씩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일탈자로 낙인되었던 집단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부분으로 이제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회적 이탈자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격리 수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현 시점에서 보면 그 구빈원에서의 하는 것들이 사회적 일탈자들의 대응에 대한 부분으로는 약간 좀 비현실적인, 비인권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처벌적인 부분들에 대한 운영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구민원 하면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에 바라보는 시점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장애에 대한 부분에서 더욱더 발전 아니면 뭐 보호시설이 생겨난 시기가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면서 보호시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 시설들이 있었겠죠. 그럴 때는 뭐 그때는 갱생원, 지체 부자유자의 갱생시설, 맹아 갱생시설, 신체장애 수산시설, 보신제작시설, 점자도서관, 점자출판 사업들이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이 1970년대 들면서 이런 시설들이 생활시설로 장애인 생활시설로 대대적으로 분류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198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아주 전면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 재활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유료시설과 이용시설이 새롭게 이제 채택이 되고 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래서 근로시설과 보호 작업장들이 이제 이원화되어서 만들어지게 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짧아요.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이런 복지법이 1981년도에 새로 생기면서 이제 그것에 따르는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의 어, 처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볼 계기가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의 수용시설, 생활시설의 중심이 되었던 것들이 그것들의 역할들은 분리하고 또 보호적인 서비스를 갖추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수용시설, 탈시설화, 탈의료화 이런 것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정상화. 그래서 탈시설에서 기초한 벗어난 정상화를 하자. 그럼 정상화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립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살자라는 자립생활에 대한 패러다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거주와 생활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의 서비스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정책과 흐름을 살펴보면 2021년 08년도, 08월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시선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22년에서 24년 3년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본 사업의 전환에 41년까지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 전에 어, 시설의 소규모화로 이제 처음에는 규모가 컸다면 소규모로 이제 시설을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에서는 거주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너무 보호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축하는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30명을 초과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유형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물 판매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다음에 피해 장애인 쉼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이 있다. 그래서 주거공간, 거주시설이라는 것은 거주의 공간을 활용해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또 거주할 수 있고 요양할 수 있고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뭐, 시각이면 시각, 뭐,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심한 장애인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네, 그 다음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 기간 이런 거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번 강의를 할 때 부모님 장애 아를 둔 부모님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가장 되게 힘들어했던 게 아이가 점점 전심적으로 몸이 커지니까 부모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그 아이가 누워서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디 자기 생활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다 침울하고 그래서 이제 소진된 상태로의 당신을 이제 표현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음,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다리를 잘 못 쓰시거나 치매가 심한 경우에 보면 우리가 요양원 것들을 택하시잖아요. 어, 그 보낼 때도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버려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버려 있는 것 아닌가. 자식이 나를 버린다. 요양원에 갖다 맡긴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하물며 자녀가 어, 그럴 경우에 부모님이 그 끈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시설에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든 케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온 집이 또 그 아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많은 것을 또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있죠. 이거는 뭐 그 장애가 약하다면 별 문제가 그래도 좀 덜한데 중증 장애일 때 그럴 때에는 모두 가족 모두가 한 부분에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인드를 생각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지만 제가 지금 보냈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 시대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자녀들이 요양원을 보내기 전에 내가 가야 하는 형국이에요. 그쵸?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녀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자녀의 삶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보낸다가 아니라 삶을 잘 영유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어, 재활시설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죠.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수련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차 같은 경우로 해서 이동해주는 센터, 수어통역센터가 있고요.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이 있고 재활치료시설 등이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안에 같이 이렇게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따로 있지 않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한 부분에는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직업 적응 훈련 시설. 보호작업장은 중증을 대상으로 해서 9시부터 만약에 뭐 6시까지의 근무 시간에 이 분들이 단순한 업무를 하면서 플러스 보호적인 부분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횡성회 같은 경우에는 보라머니 있고 하누리 작업장이 있죠.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부분이 일정 이렇게 정해진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장애인으로 채용되었을 때 똑같이 근로작업장으로서 일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인데 이건 따로 있지는 않나요. 횡성의 경우에는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따로 있을 수 있는데 횡성은 여기에는 복지관 안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응훈련시설 이렇게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이 다른 직업에 적응에 훈련하는 부분들을 이제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기도 하죠.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으로 취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장애라는 것이 나아진다는 거의 없어요. 지적장애든 어떤 신체장애든 나아진다는 별로 없고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그냥 유지되만 해도 감사하다.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감사하다가 있다 보니까 적응훈련 시설에서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많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한두 분이라도 좋아져서 또 할 수 있어서 기능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자꾸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 그래서 제가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은 일반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옆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요,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대신해서 판매해주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판매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판매 시설에는 장애인 강원도에는 어디에 어떤 제품들이 있고 그것을 주문하면 판매 시설에서 그것을 배달해 주기도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업종에서 만들어진 장갑, 화장지 여러 가지 그 만들어진 제품들을 이제 장애인 생산품에서 주문을 하면 그쪽으로 갖다 주면 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판매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시설은 장애인이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서 상담하고 진단, 판정, 치료 등을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인 쉼터 같은 경우에는 학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9-1을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이라고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수는 1524개소가 있지요. 그리고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은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1816. 많이 늘었죠. 그쵸? 재활시설들이. 그건 뭐예요? 조금이라도 잔존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자기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뭐예요? 이제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다 하나씩은 존재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종류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면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이 있죠. 그래서 장애 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거하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지역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여기에로는 지체, 뇌병변 장애 거주시설, 청각 언어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지적 자폐 성장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있다. 이게 이제 분류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가 심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주거 형태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거를 지원하고 요양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은 영유아니까 6세 미만의 장애 아이를 가진 아이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유아 거주시설은 보지도 못했고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을 주거, 생활시설, 지역사회생활, 또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라고 하죠. 근데 횡성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냥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장애 아동까지 함께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등을 자립생활을 하는 지원하는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 기관,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서 주거 지원,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되게 그래도 세분하고 여러 부분들에 대한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부분 유형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등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 이러면 여러 것들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상담이라든가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 지역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주는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에는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주간 보호 시설 이러면 낮 동안 일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어느 일정 시간을 보호해 줌으로써 그 가족의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장애인 체육시설 등이 있다.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은 아니지만 유치원에도 장애인 아동만 하는 그렇게 케어하는 장애인 음, 전담 유치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케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부모님들의 기여도에 따라서는 그곳에 보내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유치원을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일반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거는 이제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에는 체육 증진이나 신체 기능 활동, 회복의 활동에 대한 것을 지원한다. 그것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시설에는 장애인 수련 시설,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네, 출퇴근에 대한 이동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들, 수어 통역 센터 아시죠?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그래서 언어적인 아니면 청각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수어를 통역해주는, 점자도사가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시각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 치료시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언어나 미술, 음악, 재활 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시설. 예. 장애인 자립생활은 동료 상담, 지역사회에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 사업, 또 개인의 권익 보호, 또 중증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목적은 뭐예요? 장애인의 자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이 장애인분들에게 더 좀 더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부분, 아까 장애인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작업장 또 근로작업장의 차이, 그 다음에 장애인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 이런 것들이 직업 재활 시설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에 만나서 수업 시간에 그 다음 시간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